안녕하십니까. 1월 16일 수요일 KTV 뉴스 중심 시작합니다.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라이브 서비스 제공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고위급 회담이 내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인데요. 최효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회담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17일 열릴 전망입니다. 미국 CNN은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워싱턴 DC를 1박 2일 방문해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 김 부위원장과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한 인사들이 내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는 항공편을 예약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방미 이틀째인 오는 18일 폼페이오 국무장관을 만날 계획이며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면담할지는 확실치 않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의 미국 방문은 두 번째. 6.12 정상회담을 앞두고 뉴욕 회동했던 폼페이오 김영철 라인이 7개월여 만에 재현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11월 양측 만남이 무산된 뒤 북미 교착 상태가 이어진 만큼 이번 회담이 2차 핵 담판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입니다. 우선 양측은 2차 정상회담 시기와 장소를 조율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 중 베트남 하노이 개최가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핵심 의제인 영변 핵시설 폐기 등 북한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어떻게 협상할지도 관건입니다. KTV 최효진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국가대표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계획입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을 위한 후속 조치를 내놨습니다. 앞서 발표한 대책 방안을 좀 더 구체화한 겁니다. 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 관리와 운영 실태에 대해 지난 11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 대상에는 선수촌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시설 전반을 포함했습니다.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 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당초 민간주도로 구성하기로 한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체육계 비위 근절 대책안의 도입 시기도 구체화했습니다. 가해자 처벌 강화 규정은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민간 체육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는 다음 달까지 설치할 방침입니다. 선수촌에 여성 부촌장을 두는 등 대한체육회가 내놓은 개선안도 빠른 시일에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의 입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립법인 형태의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돼 체육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 밖에 엘리트 체육 육성, 성적 중심주의 분위기 쇄신안을 검토하는 한편 교육부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협력해 피해자 보호 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정부가 혁신 성장을 이끌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 산업 활성화에 본격 나섭니다. 데이터 AI 융합 인재 10,000명을 육성하고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 8만 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AI 개발 기업을 찾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머리카락을 인식해 가상 염색을 하는 프로그램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업체 관계자에게 AI 산업에 있어 애로사항은 없는지 묻고 목소리를 듣습니다. 지금 몇십 배 정부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지원하는 거 최대한 저는 활용했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올해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 혁신 성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전략적 투자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 등 3대 기반 산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 데이터 시장 규모 30조 원 달성을 목표로 AI 유니콘 기업 10개와 데이터 AI 융합 인재 10,000명 육성에 나섭니다.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선 수소차, 연료전지 분야를 양대 축으로 전문 인력 양성과 글로벌 표준 선점 등을 추진합니다. 특히 수소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소차 보급을 지난해 2,000대 수준에서 2022년까지 8만 대로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첫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제품이나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하는 신산업뿐만 아니라 기존의 주력 산업이라든가 서비스 산업에서도 혁신을 접목하여 더 많은 부가가치와 고용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회의에서는 산업혁신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4대 주력 산업에 대한 경쟁력 제고 대책을 상반기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용 창출과 부가가치 효과가 큰 관광과 보건, 게임 산업 등에 대한 핵심 규제를 개선하고 스마트 공장과 미래차 등 8대 신산업 육성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정부는 혁신성장 지원 강화를 위해 앞으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경제활력대책회의와 혁신성장 전략회의로 나눠 운영할 계획입니다. KTV 홍진호입니다. 정부는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과 관련해서 앞으로의 진행 상황을 잘 살펴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오늘 오전 브렉시트 관련 관계부처 대응 회의를 열고 이번 협상안 부결은 대체로 예상된 결과였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영국이 EU를 합의안 없이 탈퇴하는 노딜 브렉시트 등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을 활용해 국내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인들을 만났습니다. 문 대통령은 기업들이 고용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업인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자리. 문재인 대통령은 고용과 투자가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반이며 동시에 국가 경제와 민생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밝혔습니다. 좋은 일자리 만들기는 우리 경제의 최대 당면 현안입니다. 지금까지 잘해오셨지만 앞으로도 일자리 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고용 창출에 앞장서 주실 것을